늘 깨끗하고 맛있는 식당만 있다고 자랑하는 일본. 그런데 그들이 자부하는 위생에 대한 신념이 최근 철저하게 박살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더럽다고 맨날 무시하던 한국보다 실제로는 더 더러운 것이 드러나면서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의 자존심이 박살났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해외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잘한 게 바로 위생에 대한 건데요. 어딜 가도 길거리가 깨끗한 것은 물론 떨어진 쓰레기를 보면 사람들이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자랑하며 해외에서 자신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떠벌리곤 하는데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마케팅에 속아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위생의식을 한국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실상 일본 가게나 건물들을 들여다보면 이루 말하지 못할 더러운 곳들이 많습니다. 위생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노포들은 물론이고 소위 말하는 체인점들도 위생관리가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들이 자기가 일하는 가게의 음식을 믿지 못해 다른 가게에서 식사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물론 일본인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한국인들이 또 쓸데없는 루머를 퍼뜨린다고 말하거나 일본을 질투한 이들이 위생에 대해 헐뜯는다는 등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가 최근 이런 일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로 일본 1위 덮밥 체인점 스키야에서 벌어진 생쥐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스키야 도토리 미나미오시카타 지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된장국 안에 죽은 생쥐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체인점을 관리하는 기업인 젠쇼는 이 일을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충분한 물적 보상을 하는 것은 물론 언론에 이 사건을 보도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나 된장국 안에 쥐가 있다는 것은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 없는 심각한 위생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일이 미디어를 통해 연일 보도되면서 스키야의 위생 문제가 연일 밝혀졌죠. 젠쇼는 된장국 안에 들어간 생쥐의 경우 된장국 냄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방어했습니다. 냉장고 하부에 찢어진 고무 패킹을 뚫고 쥐가 들어가 죽었고 냉장고에 넣어둔 된장국 건더기에 쥐가 우연히 들어가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이라 해명했죠. 처음부터 국맨 밑바닥에 쥐가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변명에 불과하고 만일 건더기에 쥐가 들어갔다면 건더기를 정리하는 가운데 사람이 이를 발견했을 거라는 주장이 많았죠.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로 생쥐가 작은 크기가 아니었기에 당연히 종업원이 서빙하는 상황에도 이를 보고 미리 선제 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정타가 또 등장하는데요. 바로 스키야 아카시마역 미나미 지점에서 바퀴벌레가 음식 안에 발견된 것입니다. 손님이 이번에는 이 사진을 SNS를 통해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사전에 통제하려고 했던 젠쇼는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식재료 관리에 있어 자신이 부주의했다고 말하며 철저하게 각 지점을 상대로 위생관리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분기당 1회씩 시설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24시간 영업시간을 바꿔 새벽 3시에서 4시는 청소시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런 조치에도 일본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24시간 영업하는 가운데 청소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냐는 불만이 나온 것이죠. 당연히 24시간 운영을 하는 업종 특성상 위생에 더 민감하게 신경 쓰고 계속해서 식기 및 가게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이냐며 질타를 가한 것이죠. 결국 이런 조치도 일본 네티즌들의 화를 돋우게 되자 젠쇼는 과감하게 문제가 있는 지역의 영업장을 모두 닫고 전부 위생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벌레나 쥐를 퇴치하는 위생 전문 기업에 의뢰해 가게 주변에 있는 유해 동물을 모두 제거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전 사원을 불러 모아 위생관리 교육을 진행하며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게는 체인점 박탈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많은 체인점뿐만 아니라 일반 가게에서도 꾸준하게 해야 하는 일을 이제 와서 생색을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일본처럼 매우 습하고 나무를 많이 쓰는 곳들은 벌레나 쥐 같은 유해 동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더 위생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위생관리를 방치한 것입니다. 체인점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노포들은 아예 위생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은데요. 어떤 곳은 아예 청소를 안 하는 것이 비법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일본 미나토구 아자주반에 위치한 이자카야는 60년 넘게 씻지 않은 소스통을 언론에 자랑했는데요. 이자카야 맛의 상당 부분이 이 소스에 있다고 말하며 끈적이는 소스가 외부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만 봐도 눈을 돌리거나 끔찍하다는 반응이 절로 나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집이 맛집이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집의 음식을 옹호하는 이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노포 감성을 모르는 이들이 와서 참견하는 건 꼴불견이다. 애초부터 진한 맛을 내는 비결이 저 소스통인데 저걸 없애라고? 맛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슬프다. 위생관리를 위해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곳 외에도 소위 말하는 오래된 맛집의 경우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 곰팡이가 슬거나 딱지가 생기는 등 기괴한 모습을 보이는 물건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일본의 전통이라고 포장하거나 맛의 비결이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적인 위생을 자랑하며 깨끗한 것을 넘어 깔끔 그 이상의 국가라며 많은 이들이 놀라곤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 국민들이 더러운 것을 못 참는 성격 때문입니다. 만약 가게에서 머리카락이나 벌레, 쥐가 나왔다고 하면 그 가게는 바로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난리가 나는데요. 일본처럼 국에 쥐나 바퀴벌레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게에는 무조건 세스코가 위생관리를 한다는 표지를 내걸고 깨끗하게 식기를 관리하는 게 기본이죠. 2017년부터는 국악에서 일반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해 총 3단계로 음식점 위생을 평가하는데요. 위탁기관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꼼꼼하게 주방과 매대를 확인하고 평가를 매깁니다. 별 3개를 받으면 매우 우수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믿고 먹을 수 있는 가게라는 뜻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게들이 너도나도 이 제도의 산별을 받기 위해 위생관리에 힘을 썼는데요. 그 덕분에 전체적인 음식점의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안 되면서 노포라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일본 스탠다드를 요구하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일반 음식점들 외에도 위생에 가장 민감한 원유 등급에 있어서도 한국은 낙농선진국이라 불리는 덴마크와 비슷한 수준의 원유 퀄리티와 위생을 자랑했죠. 더럽다고 흔히들 인식하는 시장들 역시 전반적인 개선과 품질 관리를 위해 개편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시장에서도 깨끗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광장시장이나 중앙시장을 가보면 예전과 비교해서 매우 깨끗하게 가판을 운영하고 음식을 관리하는 걸 볼 수 있죠.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한국에서 위생으로 인해 문제가 벌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한국 위생 수준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한국과 겉으로는 깨끗한 척, 그러나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는 일본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매우 확실하다고 할 수 있죠. 더 이상 일본이 위생으로 자부심을 부리지 말고 한국에서 위생관념을 배워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